오늘은 2025년 5월 2일 금요일. 긍정확언 225일째. 그동안은 이제 어제 224일째까지, 지금 긍정확언 224일째까지는 고 작가님 모티브로 흉내내면서 아침 긍정확언을 224일째까지 해왔는데, 뭔가 더 쥐어짜고 더 치밀하게 계획하며 하루를 보냄에도 불구하고 하루가 너무 바쁘고, 뭔가 정말 하루 24시간을 쥐어짜서 사는 느낌. 잠자기 전에 내일 해야 될 일들, 내일 내 스케줄을 명확하게 계획하고, 일어나서 또 한번 생각하고, 오늘 하루도 좀 더 성장하는 방향으로 보낼 수 있도록, 후회가 남지 않도록 살려고 24시간을 막 쥐어짜서 하루를 보내고 있다. 카페 매출이 한 일주일 정도 전부터 평일 주말 매출은 큰 변화가 없는데, 평일 매출이 2배 정도 늘었고, 인원 충원이 없는 상태라서 많이 바쁘다. 직원들도 힘들어하는 것 같고, 나도 바쁘고. 어제는 책 독서를 한 5쪽밖에 못 읽었고, 오늘은 아침에 자기 실내랑 시간 흐르지 않는다 책을 집에 놔두고 오는 바람에 뭐 그걸 떠나서 책을 읽고 있으면 책 읽을 시간 있냐라고 얘기할 만큼 남들이 일단은 책은 계속 들고 다니는데 책 볼 그런 짬이 없었다. 아이들 학원에 픽업 가고 하면은 틈틈이 보고 틈만 나면 읽고 했는데, 일단 오늘 어제 움직임에서 어제는 5쪽, 시간이 흐르지 않는다 5쪽, 자기 실내 한 장 정도 읽고, 오늘은 아직 독서를 못했다. 그래서 못하진 않았네. 요거 차에 데일 카니기 책이랑 고 작가님 고전은 답했다 두 권을 항상 차에다가 놔두고 다니는데, 오늘은 약간의 보통 피곤하고 하면 그래도 이 피곤함마저도 독서로 풀어보자는 생각으로 고 작가님이 하셨던 그 말씀을 실천한다는 기분으로, 정말 피곤해도 누워서 쉬지 않고 나는 독서로 피로를 풀겠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책을 읽고 했는데, 몸이 너무 아팠어. 온몸이 아팠어.
아이들 피아노 학원에서 픽업하고 집으로 왔는데 집 앞에 놀이터에서 친구 만나서 친구들랑 좀 놀고 싶다고 놀이터에 내려달라고 해서 내려줬더니 내려주고 차에서 30분 정도, 예전 같으면 책을 봤을 텐데 30분 정도 거의 눈 감고 쉬다가 데일 카네기 책을, 조수석에 놓여있던 데일 카네기 책을 들고 이해독을 해라고 내가 오늘 그 책들을 갖고 오지 않았나 라는 생각도 들면서 오랜만에 데일 카네기 얼굴도 한번 보면서 책을 읽었다. 하루가 어떻게 갈지 모르겠다. 뭔가 계획적으로 보내고 있는 듯 하지만 굉장히 바쁘다. 처음에는 그저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과정이었다. 과정의 목표는 실제 경험을 통해 성인들을 가르쳐서 비즈니스 인터뷰에서나 여러 사람들 앞에서 말할 때 적석에서 말할 내용을 생각해내고 좀 더 명료하게, 효과적으로, 침착하게 그 생각을 표현할 수 있게 만들어 보려는 것이었다. 교육, 이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스피치, 적석에서 말할 내용을 생각해내고 좀 더 명료하고 효과적이며 침착하게 그 생각을 표현할 수 있게끔, 말로 표현할 수 있게끔 만들어 보려는 것이었다. 이게 적석에서 누군가 대화한다든가 또는 질문을 받는다든가 그런 상황에서 적석에서 어떤 말을 어떤 수준이 되면 또는 어떤 교육을 받으면 침착하게 내 생각을 말로 좀 더 표현할 수 있다. 뭐 어떻게 좀 더 명료하고 효과적으로, 적석으로. 그러니까 이게 이런 과정을 열었는데 그냥 저는 이 부분에서는 이게 교육이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가능하구나. 유튜브 영상 자꾸 찍다 보니까 저 역시도 아주 예전보다는 아직도 많이 어눌하고 내가 사용하는 언어의 넓이가 좁지만 그래도 예전보다는 분명한 게 지금 떠오르는 생각을 말로 표현하는 능력이 예전보다는 늘었고, 그러니까 이게 연습하면 되는 거죠. 연습하면 된다. 하지만 과정이 반복될수록 조금씩 나는 이 성인들에게 효과적인 말하기 훈련만큼이나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바로 일상에서 업무적 그리고 사회적으로 교류할 때 다른 사람들과 잘 지내는 방법을 가르치는 교육이었다. 다른 사람들과 잘 지내는 방법. 또한 나 자신도 이러한 훈련을 통해서 된다는 게 중요한 것 같다. 뭐든지 연습하고 훈련하면 된다. 훈련이 필요하다는 사실도 깨닫게 되었다. 과거를 돌이켜보며 내 자신이 얼마나 그러한 능력과 이해력이 없었나를 생각하면 오싹할 지경이다. 이 책과 같은 책이 20년 전에 내 손에 들려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지금 제 손에 들려있죠. 정말 가치를 헤아릴 수 없는 은혜로운 책이었을 텐데 말이다. 이게 지금 한번 다 읽고 두 번째 앞에를 보는 거고, 이 책은 항상 제 차에 조수석에 놔두거든요. 이유는 고 작가님이 3회 제가 본 것만 3권 정도 샀다는 얘기를 하시는 걸 들었으니까, 그리고 고 작가님 정도의 또 그런 통찰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을 3번 뭐 더 봤겠지만
세 번째 책을 세 번째 사서 또 봤다. 그리고 이 책에서도 저도 한번 다 읽었지. 나도 한번 다 읽었지만 이거는 좀 더 내가 정말 소화시켜서 내 안에 내가 간직히 내가 내 걸로 만들어야 되겠다. 여기서 가르쳐 주는 이런 스킬들 이런 것들을 내가 내 걸로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강하게 들어서 조수석에 항상 가지고 댕기고 뭐 틈나면 이렇게 뭐 굳이 그냥 틈나면 아무데나 이렇게 넘겨가지고 이렇게 보겠다는 생각으로 하고 당기고 있었고 좋은 책이다. 일단 아마 이 책을 통해서 회사를 운영하는데 사람과의 직원과의 그런 인간관계 안에서 좀 더 성숙한 나의 태도로 성숙한 태도로 사람들과 그런 또는 직원들 관계에서 좀 더 발전된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확신하고 이 책을 계속 가지고 다니고 있다. 사람을 다루는 일이야말로 당신이 마주하는 가장 중요한 일일 것이다. 특히 당신이 경영자라면 더욱 그렇다. 하지만 여러분이 가정주부라도 건축가라도 엔지니어라도 마찬가지다. 무슨 연구에 대한 설명을 하고 이 연구에 따르면 심지어 공학과 같은 기술 분야에서도 기술적 지식은 금전적인 성공에 15% 정도밖에 기여하지 않는다고 한다. 나머지 85%는 인간관계에 관련된 능력, 다시 말해 그 사람의 성격이나 다른 사람을 이끄는 능력이었다. 태도, 사람과 사람 사이의 태도,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 그런 거. 태도가 제일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태도가 사람을 대하는 태도, 인간관계. 성인들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는 건강이었고 그 다음이 바로 사람이었다. 어떻게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그들과 사이좋게 지낼 것인가? 어떻게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당신을 좋아하게 만들 수 있을까? 다른 사람을 어떻게 당신 생각에 동의하게 만들 수 있을까? 등등이 주요 관심사였다. 우리가 여기서 제시하는 원리들에 대해 그저 막연한 이론이나 추측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는 곤란하다. 이 원리들은 마치 마술과 같은 효과를 낸다. 믿을 수 없는 이야기로 들릴 수 있지만 실제로 이 원리들을 통해 많은 사람들의 삶이 뿌리채 뒤집히는 모습을 보았다. 그럴 것 같습니다. 저는 아직 뿌리채 뒤바뀌진 않았지만 그럴 것 같다. 우리가 성취할 수 있는 하워드 대학교 월리엄 제임스 교수는 말했다. 우리가 성취할 수 있는 바에 비하면 우리는 겨우 반 정도만 깨어 있을 따름이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육체, 정신적 자산의 극히 일부만을 사용하고 있다. 일반화해 보자면 인간 개개인은 자신의 한계에 훨씬 못 미치게 살고 있다. 인간들은 다양한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습관적으로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 여러분들이 습관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있는 능력, 이 책의 유일한 목적이 있다면 바로 여러분들이 그 잠재된 채 사용하지 않아왔던 자산을 발견하고 천재성이죠. 개발하고 그로 인해 많은 이익을 얻게 만드는 것이다. 프린스턴 대학의 전 총장 존 G. 히븐은 말했다. 교육이야말로 삶에서 마주치는 다양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만들어줍니다. 교육이야말로 삶에서 마주치는 다양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만들어줍니다. 위기 앞에서 또는 또 사람과 인간관계 앞에서 또는 거래에서 그런 수많은 다양한 상황에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만들어준다. 교육이야말로. 독서죠. 독서. 영국의 사상가 허버트 스펜서가 말했듯이 교육의 가장 커다란 목적은 지식이 아니라 행동이기 때문이다. 이 책은 행동을 위한 책이다. 이건 진짜 엄청난 책이죠. 아까 전에 차에서 딱 여기까지 읽고 도저히 피곤해서
좀 쉬다가 기억하라. 우리 모두는 인정받기를 원한다. 인간은 인정받기를 원한다. 그것을 얻기 위해서라면 뭐든지 하려고 든다. 하지만 그 누구도 사탕 발림을 원하지 않는다. 누구도 아첨은 원하지 않는다. 우리 모두는 인정받기를 원한다. 인간은 인정받기를 원한다. 또 깜빡하고 읽고 있는 책들을 안 챙기고 나오면 카네기 얼굴을 보겠습니다. 이거를 이거 이제 1회도 끝난 지 4월 1일쯤에 1회도 끝났으니까 그때 책을 다 읽고 나서 호 작가님이 바로 2회도 가지 마라 그러던 게 기억이 나서 사실은 1회도 가고 바로 한 번 더 읽고 싶었는데 좀 던져놨다가 다시 보라고 얘기했던 게 기억이 났어. 일단 던져놨다가 가끔 좀 사람과의 인간관계 그런 상황, 아까 얘기했다시피 그런 상황에서 어떠한 내가 대처를 해야 될 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예전에는 막 이렇게 막 무슨 말을 막 하고 나면 하고 지나서 내가 아까 그 말이 좀 별로였다. 내가 말을 좀 왜 그렇게 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할 때가 좀 있었는데 일단 이 책을 읽고 이 책 독서를 하고 나서 조금 바뀌었는 게 어떤 상황에서 어떤 정말 그 명확한 또는 또 효과적인 그런 좋은 답안이 뭔가 떠오르지 않으면 대답을 안 하죠. 입을 닫고 있습니다. 이렇게. 차라리 아무 말도 안 해버려. 아무 말도 안 한다니까. 입을 꾹 닫고 있다가 좀 생각하는 거지. 좀 생각해보고. 근데 꼭 이상하게 그 상황을 벗어난 다른 공간에 혼자 딱 있으면은 이렇게 말하면 되는 이렇게 그러니까 아까 그 상황에서는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상황을 벗어나고 나면은 탁 떠오르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더라. 내 나이가 어떻다 이런 게 아니라 그래도 한 1년 6개월 정도 독서를 하고 나서 어떤 상황에서 나를 보는 시선이 좀 생긴 것 같고 특히 우리 아내는 별말 안 하는데 나 스스로는 내가 일단 나를 인지하는 능력, 그러니까 어떤 나를 그러니까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가 너 자신을 알라. 누구지? 소크라테스인가 아리스토텔레스인가? 너 자신을 알라. 정말 교묘하게 나의 부족함, 나의 수준, 나의 능력 이런 것들을 현재의 상황에 이런 거를 교묘하게 받아들이고는 그런 인지하는 좀 그런 나를 바라보는 시선은 좀 생긴 것 같다. 그러니까 그 생각 100명 중에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3명, 생각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내가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또 뭐 한 5명, 예를 들면 10명. 나머지 90% 이상은 뭐 90% 정도는 생각이라는 자체를 안 한다 그러더라고. 근데 좀
생각하는 게 아니라 생각한다고 생각하는 정도의 단계는 아닌가. 내가 어,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단계 정도. 명확하게 아직 깊이 있게 몰입해서 생각하고 이렇게 막 그렇게까지는 아닌데, 막 정말 그 물음에서 생각하면서 사는 것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생각하려고 생각하는 정도, 생각하려고 생각하는 정도의 삶을 살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은 하고 있다. 그동안 고 작가님 하는 거,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어제 봤던 책들이나 이벤트 같은 것들 얘기하고 긍정학원 외치고 이렇게 아침 긍정학원을 해왔었는데, 요즘에 한 몇 근래 들어서 좀 언짢은 날들도 있었고, 언짢은 거는 게으름이다고 명확하게, 나의 게으름 때문에 나 스스로에게 언짢은 날들이 있으면서, 그 언짢은 날들이 뭐냐, 생각, 내가 살고자 하는 방향이 있는데 그거를 좀 이렇게 못 지키고 나의 게으름 앞에 좀 언짢은 날들도 좀 있었고, 그리고 장모님이 중국 가시고 그 공백 때문에 또 좀 바빠지면서 뭐 육아는 부부가 같이 해야 되니까, 애들 육아는 장모님이 좀 도맡아 해주셨는데, 장모님의 부재가 이제 우리가 이제 육아도 하루 루틴에서, 이제 하루 생활에서 육아도 이제 또 시간을 써야 되니까 좀 이게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였으면 막 허둥둥하고 그러지 않았을 텐데, 아이들이 뱃속에 있을 때부터 장모님이 오셔가지고 아주 긴 시간을 육아의 최전선에서 도맡아 해주셔가지고, 뭐 특히 내 같은 경우에는 준비가 안 되어 있었는데 또 불시에 가시니까 아침 긍정학원을 외치는 시간도 좀 부족하고, 그리고 운동하는 시간도 뭐 부족하고 그러니까 좀 더 일찍 자야 되겠다, 좀 더 일찍 자야, 좀 더 일찍 일어나야 할 수 있다 라는 생각은 드는데, 또 갑자기 그 밤에 하는 일정들, 스케줄들을 갑자기 수정하려니까 또 그게 잘 안 되니까 스스로 좀 아직 좀 게으르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언짢은 기분이 올라왔었고, 일단 바쁘다. 바쁘고 지금은 바쁜 이유, 책을 안 읽어서 바쁘다. 또 바빠서 오랜만에 또 좀 더 바빠져서 독서량이 좀 줄었더니 또 오히려 좀 이렇게 좀 침체되면서, 언짢은 기분에 침체되면서, 그리고 책 읽고 싶거든요. 책 읽고 싶은데, 정말 책 보고 싶은데 또 한 5일 뒤에는, 5일이 뭐야, 또 며칠 안 남았네. 또 새로운 책 알려주시기 전에 보고 있는 책들 또 조금 보고 생각도 하고 하는 시간 가져야 되는데, 독서량이 주니까 그것도 언짢고 좀 더 쥐어짜듯이 자꾸 하루 24시간을 그래도 좀 자꾸 더 쥐어짜려고 하는 생각들 좀 들면서 바쁘다.
그런 오늘을 살고 있다, 송하나. 예전에 됐고 어, 정말 힘들고 그런 오히려 좋았던 날보다 행복하고 즐겁고 그런 날들보다 힘들고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날, 정말 고통스러운 날들이 세월이 지나보면 분명히 더 생각날 거야. 남자들이 군대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데 그만큼 얘기거리가 될 만큼 이벤트가 글쓰기의 소재가 강력할 만큼 그런 이벤트는 아니거든. 그저 준비가 좀 덜 돼 있던 것들에 대한 그 정도 바쁨이니까 뭐 결국은 고통스러운 날들이 세월이 지나서 더 추억이 될 거고 그런 오늘이 있어서 또 영향이 있는 내가 되어 있는 60살, 70살, 80살의 최성환이 있을 거니까 나중에 여유되거든. 유튜브를 돌려보면서 50살에 풋풋한 5월의 하루를 보고 아직 준비가 덜 되어서 이렇게 피곤한 하루를 보내고 있는 너를 아주 한번 돌려보면서 또 옛 추억을 해보길 바란다. 그래도 열심히 살고 있다. 열심히 살고 있고 계획도 있고 결코 머물러 있지 않겠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명확하지. 오늘 아까 엄마한테도 내가 얘기했으니까 명확하다. 올해 내년 한 5년 5개년 계획 정도는 지금 명확하게 분명하게 누군가가 물어본다면 얘기하지 않겠지만 와이프나 어머니한테는 명확하게 더 지금보다 더 힘든 과정이 남아있다는 걸 나는 알고 있다. 이제 첫 단추는 깨었고 분명히 더 고통스럽고 더 바쁘고 더 힘든 시간들이 내 앞에 있다는 걸 알고 있고 그 시간들이 이제 정말로 지금보다 지금의 고통마저도 뛰어넘은 그런 큰 시련 고통을 한 번 더 겪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정말 그 선순환의 그런 부가 올 거다. 그거 알고 있다. 지금 요 정도 요런 첫 단추 정도 이런 맛보기의 고통의 수준은 내가 원하는 욕망이 아니다. 아직 지금보다 훨씬 더 큰 고통과 시련이 올 것이고 그 파도를 넘어서 그런 파도, 그런 문제, 그 상황들을 옳은 방향으로 헤쳐나가서 용기 있게 헤쳐나가서 더욱 정말 역량 있는 그런 성장한 내가 될 거란 걸 알고 있다. 지금은 그냥 몸을 많이 쓰다 보니까 몸이 피곤한 거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그 몸과 내가 말하는 이 육체는 좀 다르다. 몸은 그냥 몸, 노동을 위한 몸이고 방금 말한 육체는 또 다른 개념인데 말로 표현하기 어렵네. 일단 깨어있고 살아있고 분명히 계획대로 되지 않을 거라는 뭔가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거에 대한 넌 알고 있지. 그걸 너는 이제 했을 거니까 그 계획을 세웠는데 분명히 그 계획이 계획대로 안 될 거야. 뭐 더
그래 지금보다 훨씬 큰 시련과 고통을 주겠지. 나는 그걸 뛰어넘을 거야. 뛰어넘어서 그거를 뛰어넘고 정말 이제 역량 있는 강인한 그리고 레벨이 높아진 그런 뭐 8레벨 정도가 된 사람이 되어 갈 것이다. 지금은 이 고통이나 시련이나 이 괴로움 같은 이런 불편한 일들이 나는 계속 되길 바래. 오히려 아마 지금 뭐 대박이 터져서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고통을 해소한다면 나는 더 이상 성장하지 않을 거야. 왜? 지금 벌써 힘들거든. 지금 힘든데 지금 이 고통을 해소하는 그런 일이 생긴다면 안주하고 싶을 거야. 왜? 나는 아직 돈그릇을 내가 원하는 돈그릇을 못 쌓았는데 아직도 내가 아직 역량도 부족하고 돈그릇을 내가 원하는 만큼의 돈그릇을 못 쌓았는데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고통을 해소하는 그런 일이 생긴다면 나는 아마 더 성장하지 못하고 그 안에서 거기서 안주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길 것 같아. 지금 힘들었어. 그러니까 더 힘들고 더 고통스럽고 더 불안하고 더 불편하고 더 큰 시련이 와서 정말 그거를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한 번도 겪어보지 않은 그런 일들을 넘고 넘어서 정말 내가 생각하는 진정한 역량이 있고 그런 가치 있는 일을 하는 만큼의 정말 그런 풍요롭고 부유한 사람이 될 것이다. 누군가 얘기하더라. 평생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해라, 평생 뭐 이렇게 살아라고 했다면 나는 못했을 것이다. 아, 리치 파카 그 작가님께서. 근데 3년 정도는 3년을 하면은 인생이 바뀐다. 진짜 지금 3년 고생하면 3년 열심히 살면 30년 편안하게 살다. 그러니까 평생 해라고 했으면 못했을 텐데 3년 정도는 한번 해볼 만하지 않나라는 그런 말을 하시더라. 나는 지금 한 5년 원래 포함해서 아직 5년 내가 분명히 뭔가 선순환된 그런 내가 정말 생각하는 내가 정말 원하는 그 결과물 그 과정이 나타나는 시점은 지금으로부터 5년 최소 4년 뒤야. 4년 뒤에 그 선순환되는 그게 나타날 거야. 그리고 5년 뒤부터는 정말 빠르게 성장한다. 빠르게 성장한다. 저에게 보람과 고통과 시련을 주셔서 감사하고 그 시련들을 이런 고통들을 즐거움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성장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진정한 나를 발견하는 그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그 파도를 넘을 수 있는 용기를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세상은 아름답고 정말 아름답고 내 인생은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짜 아침에 눈을 떠서 가야 할 곳이 있고 하루가 끝나는 시점에서 정말 녹초가 되어서 잠자리에 드는 그 기분은 깨어있고 살아있는 기분이 든다. 이 시련이 이 고통이 이제 시작인 이 시련이
정말 10배, 100배 더 큰 시련이로 와도 나는 옳은 방법을 옳은 방향으로 틀어서 능가하는 그런 삶을 살 것이다. 나중에 한번 돌려보길 바란다. 내가 오늘 제목을 그렇게 할 거니까. 네. 하나, 나는 매일매일 성장하여 그 감사함으로 세상에 이로운 가치를 전달하며 살고 있다. 둘, 나는 매일 아침 긍정 확언으로, 요즘은 아침에 잘 못한다. 나는 매일 긍정 확언으로 열정 유지했다. 셋, 나는 원하는 것을 매일 100번씩 외쳤더니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 넷, 나는 장모님을 위하여 중국어 공부를 꾸준히 하였더니 사업을 중국에도 진출하게 됐다. 다섯, 매일 아침 운동복을 입고 매일 밤 손가락 장갑을 꼈더니 건강한 신체를 갖게 됐다. 여섯, 매일 10쪽씩 책을 읽었더니 나의 최고의 유희는 독서다. 일곱, 독서와 글쓰기로 사유의 시선을 높였더니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워 천재성을 깨워 진정한 천억자산가가 됐다. 여덟, 이런 거인의 풍요로움으로 가고 싶은 장소에 가고 싶은 사람과 가고 싶은 시간에 가는 그런 오늘을 살고 있다. 아홉, 이렇게 나의 시간을 죽음 앞에서 웃을 수 있는 삶을 사는 시간들로 채웠더니 혼자 같은 역량 있는 사람이 됐다. 열, 나는 유튜브 앞에 책을 놓았더니 유튜버가 됐고, 독서 앞에 질문을 놓았더니 강사가 됐고, 글쓰기 앞에 사색을 놓았더니 작가가 됐다. 네, 정말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정말 진심으로 아직 멀었어. 나 아직 역량을 덜 갖췄어. 아직 충분한 부의 그릇을 못 쌓았고 아직 역량이 미비하니까 더 힘들어야 돼. 더 고통스럽고 더 힘들고 그런 날들이 더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정말 이 시련을 극복하기 위해서, 옳게 만들기 위해서, 옳은 방향으로 틀기 위해서, 용기를 가지기 위해서 독서도 하고 사색도 하고 운동도 하고 넘어지고 까지고 다치는 과정 안에서 역량도 키우고 그리고 돈그릇도 더 쌓아야 돼. 그래서 요 수준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내가 상상을 해봤지. 정말 내가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야, 저 인생이라면 내가 한번 해볼만 진짜 저런 인생이라면 한번 내가 한번 진짜 한번 도전해 보겠는데, 예를 들면 그거까지 가야 되지. 지금 아직 아니다. 지금 더 역량이 있게 아직 한참 멀었지. 이제 뭐 아직 낙타인데 저에게 시련과 고통, 제가 성장할 수 있는 시련과 고통을 큰 시련과 고통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